청문회 얘기도 있던데. 뭐 이런 제가 이제 청문회 특검 국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몇 달짜리 빌드업은 아니더라도 이런 수순의 준비와 빌드업을 동시병행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죠. 대선 기간에 일주일은 뭐 평상시 한 하루가 10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드라마처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보통 때 같으면 예를 들어 제가 한독수 씨가 사퇴하는 날 전격적으로 최상목 탄핵을 제가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돼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이미 법사위로 보내놨기 때문에 상대도 예측도 못했고 우리가 하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을 이미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줬고 원래는 이제 탄핵을 하려면 24시간 전에 국회 보고를 하고 그렇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 보니까 그걸 이미 다 절차를 진행시켜서 법사위에 보내놨더라고요. 이렇게 되죠. 발의하고 예. 즉각 보고 또는 뭐 발의하고 며칠 있다 보고를 하든 보고 후 24시간에 하는 그 물리적 시간이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그렇죠. 다만 발의해서 법사위에 보내놓으면 예. 그거는 순간 가져오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하루가 필요하지 않아요. 24시간 필요하지 않다. 최상목 케이스는 이제 그런 케이스였던 그러니까 법사위에 미리 보내놓음으로써 24시간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는 그 거군요. 허들을 없앴던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은 탄핵과 관련한 소위 일정표 스케줄링뿐만 아니라 예. 거기에 어떻게 이걸 충분히 알려나갈 것인가 하는 여론전까지도 같이 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관련 법안이 어떻게 그러니까 탄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생겼는데 그런데 네. 이제 24시간 보고를 하고 24시간 지나야 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그렇죠. 걱정들을 하시고 고법에서 기일을 잡아서 선고해 버리면 어떡하냐. 특히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15일이 지나면 그 우려가 작동할 수 있죠. 네. 15일 날 되고 그때 보고서 뭔가 행동을 하면은 그 하루 사이에 이미 벌어지면 그렇죠. 어떡하냐 이 걱정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희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바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 15일 전에 그런 에러가 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해야 된다는 판단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가령 기일 변경 요구 또는 기일을 아예 취소해라라는 요구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당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2일까지 데드라인을 준 거죠 지금. 네, 그리고 그 재판부에. 경우에 그것을 고법에 그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느냐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종의 부비 트랩 내지는 레드라인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을 리트머스 시험지들을 12일까지는 걸어놓은 하시오.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상대의 대응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렇게 여유 있게 볼 상황은 아니지만은 막 쌍방이 부딪힐 때 막 초조하지만은 막판까지 화살을 땡겼다가 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간을 보고 있다. 상대의 의도를 몰랐을 때는 이제 당황할 수 있는데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이제 알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탄핵이라는 것으로 갔을 때 헌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함수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 예. 근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대법과 헌재는 다 같은 판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세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원래 탄핵은 가처분 인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 혹여라도 예. 지금 말씀하신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 저희로서는 늦지 않되 너무 빨라서 의도한 상황이 이상해질 수 있는 것도 다른 결과 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예, 그걸 이제 생각하고 그 의총에서의 결론이 가령
이거는 전략적 판단도 해야 되고 법률가들의 판단도 있어야 되고 원내가 어떻게 그러면 본회의를 잡느냐 그게 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잡느냐는 원내의 판단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당사자로서 진행하려면은 당장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은 지금 막 다니고 있지만은 예. 그 변호인단들이 막상 고법재판부와 상대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신청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정보가 종합이 돼야 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그냥 의총에서 하나로 딱 결정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의총과 또 민주당은 옛날 같은 민주당도 아니고 상황도 알고 있고 이것을 복합적인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위임을 받고 이미 아주 현실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정면 대변인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파악했다. 모든 경우 수에 다 대비하고 있다고. 저는 하던데.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렇게 이런 걸 해보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도 생각 못한 수가 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있을 수도 경험상 있는데. 보면은. 네. 근데 비교적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했고 그 경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들이 워낙 법꾸라지들이어서 예. 말이 안 되는 요새 시중에 도는 시나리오 중에는 고법에서 다시 무죄를 주어서 맞아요. 그러면 우리 후보 측에서 상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책임이 주어지는 게 바로 아니라 오히려 하루 만에 한다라는 절묘한 역수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근데 것까지도. 그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런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무조건 15일 이후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전제해 놓고 15일 넘기지 않고 생각하고 이 있다. 상황을 종료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다. 그렇죠. 그런 걸 다 생각해서 상대의 의도와 무투표 당선되려고 하는 게 너무 뻔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 예. 기호 1번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씨가 풀려 나올 때 막 개선 장군처럼 나오고 한 게 예. 처음부터 이제 그런 것들 다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저희도 다 그걸 보고 제가 전에 그런 한번 이야기를 그 계엄 전후에 당에서 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윤석열과 그 세력을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계엄도 그랬지만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다 보면 꼭 우리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정상적 사고로 돌아와요. 그렇죠.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비정상과 대응하면서 대응하고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우리는 합리적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꼭 거기서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상대는 일관되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거기서 비정상. 저희가 이제 에러가 나는데 그거의 새 의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맞는 말씀이세요. 비정상적인 비상경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저렇게- 저들도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저렇게 했는데 설마 풀어주겠어?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설마 헌재가 이거를 8대 0으로 안 하겠어? 중간에 흔들렸잖아요. 예. 설마 대법원이 이걸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하잖아요. 며칠 만에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정상이 완벽하게 싱크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한덕수, 조희대가.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 저희가 이제 대하는 거죠. 이제 알았으니까 예, 설마 했던 분들도 꽤 있었는데 예. 이제 알았으니까 예. 아 그렇게 가겠다고 하고 의도를 파악했으니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요 며칠 이제 지방 행사를 하고 가다가 그러니까 평소에 전화 안 주시던 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 중에는 뭐 이렇게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부영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고 한명수 총리 같은 분도 계시고 명계남 선생님도 계시고 너무 걱정이 되시니까 그렇죠. 전화들을 하시고 우리가 찍을 후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거죠. 가슴이 떨린다고 하면서 그렇죠.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러니까 멀리 계시면서 안타까우니까 그러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기차에서 이렇게 봤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다가 아우 나 진짜 너무 죄송해 내가 눈물이 난다고. 근데 전화하시는 분도 우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우리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걸 그렇죠. 저희가 너무 절절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에러를 내면은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 돼요, 진짜. 네. 여기까지 왔는데 특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특히 저희 같이 어쨌든 지금 이제 앞서서 위임을 받고 이 전장의 맨 앞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전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불안하니까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그래서 그제는 하루에 제가 페이북을 한 6-7개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이제 막 급박하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5시쯤에는 뭘 썼냐면 그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 그 심플하게 그리고 그 흔들리지 말고 우리 지금 당하지도 않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한편으로는 법원에 대한 불안함에 있으심과 동시에 이거 뭔가 또 다른 수를 막 이것저것 생각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단순 명쾌하게 이건 그냥 도 아니면 뭡니다. 아니 우리가 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잘못되는 걸 걱정해야 됩니까? 그냥 안 되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거 이깁니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00만 서명 제안하시고 사실 네. 딱 꼭 집어가지고 로그 파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하셨는데 거기가 급소였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대법의 지금 반응을 보면 네, 왜냐하면 내용으로 접근해서 그런 논쟁이 아니라 아니 재판 기록 안 보면 그 법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지켰냐고 자기들이 내용을 알고는 판결을 했냐고. 말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주 옹색하잖아요. 공색하죠. 뭐 꼭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그 뭐 필요한 건 읽었다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바보 같은 답을 한 것이 참 좀 처량한데 대한민국의 명색의 대법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가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들킨 거죠. 그 온 국민들의 이 절박한 문제들에 대해서 무슨 수험생도 아니고 족보 요약본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작성해 준 거. 그런데다가 이 사안은 법리 판단을 원래 하는 곳인데 그 네. 법리 판단이 아닌 법리의 이름을 빌은 사실 판단의 변경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실관계를 안 보고 자기들이 그 말 자체가 정문에다 댔다 놓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학교 1학년 이렇게 법대 1학년생들이 가서 물어보면 얼굴을 못 들 답변들을 한 거예요 지금. 그게 들킨 거죠 지금. 그냥 완전히 들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완전히 들킨 거면서 안 읽었다는 거 자백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잘 걸린 거죠. 잘 걸린 거예요. 제대로 걸린 것이고. 잘 걸린 거죠.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이 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 엘리트들 네. 진짜 문제 있는 거죠. 한 번도 이런 저항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저 지금 헤매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분들.